자, This is 김국어 스피킹. 자, 오늘은요, 2025년 수능 특강 독서 사회문화 10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덤 스미스의 노동시장론인데요. 내용 좀 재밌어요. 재밌는데 요새는 이제 그 수능이라든지 어떤 학평에 좀 이게 법지문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나오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이런 노동하고 관련된 이런 이제 지문들이 조금 잘 안 나오는 추세인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간에 문제는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 조금 알아두면은 도움이 좀 많이 될 겁니다.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이제 약간 경제 지문 같은데요. 경제 지문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제 그래프 같은 것도 안 나오고 조금 약간 쉬운 지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용 자체도요. 그렇게 크게 많지 않아요. 크게 많지 않은데 문제는 5문제나 달려 있거든요. 한 문제가 의문문 문제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한 4문제 정도? 그러니까 의 빼고도 4문제 정도 있으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분량도 좀 적절한 것 같고요. 자, 이런 것들은 조금 이렇게 꼼꼼하게 읽어가면서 여러분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처음 본 지문이니까 대각선을 한번 훑어볼게요. 자, 노동공급의 임금 탄력성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되게 어렵죠. 되게 어려운데 그냥 일반적으로 좀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조금 중심적인 용어를 여러분들이 조금 보면서 훑어보면서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노동공급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죠? 임금 탄력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뭐 노동 공급에 대한 얘기가 아닌가, 그리고 임금하고 노동 공급이랑 차이 이런 상관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동 공급이라고 하면은 어떤 이제 우리가 이제 일할 사람이 많으면 노동 공급이 많아지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미 머릿속에 들어있는 어떤 배경 지식을 좀 동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보면 뭐 무제한적 노동 공급 단계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지? 그리고 밑에 보면 뭐 애덤 스미스, 애덤 스미스 되게 유명하죠, 그죠? 보이지 않는 손, 그지?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보면서 배경 지식을 좀 떠올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에 보면 뭐 적극적인 자유 방해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경쟁의 확립 이런 것도 있고요. 밑에 쭉 내려가면 뭐 국부론에서 뭐 그 교섭상 지위, 노사관 교섭상 지위 뭐 이런 거 비대응성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지? 노사라고 하는 건 노동자랑 사용자예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노동자랑 사장님이죠, 그지?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이미 조금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뭐 노동조합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걸로 봤을 때 약간 이제 약간 이 그 사장님하고 그지? 우리 일하는 사람 근로자하고의 어떤 이런 약간 어떤 갈등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좀 가질 수 있겠죠, 그지? 그 밑에 보면 뭐 산업화 초기 뭐 무제한적 노동 공급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밑에 보면 제한적 노동 공급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쭉 살펴봤을 때 노동 공급으로 인한 어떤 노동 시장의 어떤 변화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노동자랑 어떤 사용자, 사장님 간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거기서 나오는 뭐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애덤 스미스가 조금 해결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면서 이제 맥락을 잡고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요. 이거 내용 일치문은 문제죠, 그죠? 내용 일치문 문제 고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가는요 노동조합의 역할이 노동조합 이게 중간에 딱 그 일정 부분에 어떤 어, 문장을 딱 그어놓고 있죠. 여기 대해서 묻는 거니까 앞뒤 맥락을 파악을 하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는 부분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역, 니은요. 무제한적 노동 공급에서 벗어나서 제한적 노동 공급의 단계 여기 2개 나오죠, 그죠? 2개 나와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거는 이제 부분 문제라고 보기가 쉬운데, 위아래 쫙 살펴보면요. 무제한적 노동 공급이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무래도 부분적인 문제보다는 약간 전체를 담는 문제라고 우리가 조금 이제 예측을 조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부분 문제는 아닌 걸로 우리가 알고요. 자, 4번은 적용문 문제, 5번은 의문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 때는 순서상 부분 문제부터 먼저 푸셔야 되잖아요, 그죠? 쭉 읽으면서 2번 먼저 풀어주시고요. 1번, 3번 일치문 문제니까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4번 적용문 문제 해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 여러분들 쪼대로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총 5문제죠. 2, 50 해서 원래 10분인데 맨 마지막 문제가 의문 문제니까 1분 치면은 9분입니다. 그죠? 9분 시간 줄 테니까 9분 맞춰서 문제를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세요. 자, 다 했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 이 152쪽이에요. 네, 맨 처음 얘기 안 했죠, 그지? 152쪽에 저기 사회문화 10번입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쭉 읽어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무제한적 노동 공급 시장이라는 얘기 나옵니다. 근데 무제한적 노동 공급이라는 거는 노동 공급이 무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동 공급이라는 건 일할 사람이 많다는 건데 이 일할 사람이 많은 게 무제한적으로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저기서 내가 일을 한다고 막 저기 제가 일하겠습니다. 제가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 일종의 이제 구직난이라고 하죠. 그죠? 뭐 직장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제한적 노동 공급이라고 봤을 때 사장님하고 노동자 근로자 중에 누가 더 입김이 세겠습니까? 사장이 더 세죠. 그죠? 왜냐면 일할 사람이 쭉 줄 섰으니까. 그지? 니 아니라도 일할 사람 많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장이 입김이 되게 세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이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저 사장님 너무 힘들어요. 월급 좀 올려주세요. 아니면 좀 쉬게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뭐라 합니까? 이 사장님이 좀 악덕 사장 같은 경우에는 저리 꺼져. You're fired. 니 말고도 일할 사람은 많아.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버린다는 겁니까? 초기 무제한적, 산업화 초기에 무제한적 노동 공급 단계에서는 이 근로자, 그러니까 노동자의 지위가 많이 악화되고 임금 수준도 되게 저하되고 어떤 노동력의 질도 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되게 힘드니까. 그지? 그런 얘기를 조금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죠? 너 말고도 일할 사람 많아. 이제 산업화 초기엔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덤 스미스 노동시장. 자, 밑에 보면요. 일단 노동 공급의 임금 탄력성에 대해서 얘기 나옵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죠. 그죠? 자, 임금하고 관련돼서 노동 공급의 어떤 탄력성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탄력성이라는 거는 팍 뛴다 이 말이거든. 팍, 그지? 자, 여기 보면, 노동 공급량의 변화율에다가 임금의 변화율을 나눠놨어요. 이 말은 즉슨 뭐냐면은, 임금이 요만큼 올라가는데, 임금이 요만큼 올라가면은 노동 공급이 요만큼 올라가냐 이 말이에요. 그지? 임금이 요만큼 올라갔을 때, 일정 부분 올라갔을 때 노동공급이 이만큼 될 것이냐 아니면 요만큼밖에 안 올라갈 것이냐, 요게 이제 노동공급의 임금 탄력성이라 보시면 되겠죠. 그지?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분수로 나타나겠지. 그지? 자, 분수로 나타났을 때 0하고 1 사이라는 것은 임금의 변화율이 한 이 정도 됐을 때, 분모가 이 정도 됐을 때 분자가 요만큼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적다는 거겠지. 그지? 그러면 임금을 내가 아무리 올려도 노동공급량, 다시 말해서 일할 사람이, 그지? 노동공급이니까, 그지? 일할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지금하고 좀 비슷하죠. 지금이 임금을 올려도 일할 사람 잘 없어요. 일할 사람 참 구하기 힘듭니다. 요새는 이제 구인난이라고 하지. 그지? 일할 사람 참 구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도 구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일반 기업들, 작은 기업들은 또 사람들도 구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이게 요새는 이제 여기도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 사장님들이 많아졌어요. 사장님들이 많아지고 뭐 산업화가 고도화가 되면서 이제 많이 발전하면서 공장도 많아지고 일할 곳은 많다 이거야. 많은데 일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좀 이렇게 노동자들이 힘을 좀 받겠지, 그지? 아무튼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이만큼 올려도, 임금을 이만큼 올려도 노동공급량이 이만큼밖에 안 오르는 거예요. 임금 이만큼 올려줘도 사람들이 안 오르는 겁니다. 그냥 놀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지? 아니면 난 다른 곳에 갈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아무튼 간에 이게 구인난이 조금 발생을 하면요, 이게 이제 임금이 올라도 노동공급량이 그닥 안 오르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걸 보고 이제 비탄력적으로 얘기합니다. 왜냐면 이게 이만큼 올랐는데 이건 요만큼밖에 안 올랐잖아요. 비탄력적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1 이상 때, 그러니까 임금의 변화율이 요만큼인데 임금을 조금 올렸어. 요만큼 올렸는데 사람들이 저요, 제가 일하겠습니다.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 공급량이 엄청나게 올라간다 이 말이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1 이상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임금을 좀만 올려도 노동 공급,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일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요게 이제 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지? 자, 임금이 그대로라도 아니면 조금 올리더라도 노동 공급량이 겁나게 많이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지? 이런 것들이 이제 탄력적이라고 보면 돼서 탄력적 움직이는 거잖아, 그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동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탄력적이면은 이 노동 공급 임금 타에서 좀 탄력적인 노동자한테 좀 불리하겠죠, 그지? 사람들이 막 일하려고 하니까 이 노동 공급이 겁나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구직난에 허덕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제일 심했을 때가 언제 산업화 초기입니다. 산업화 초기에는 완전 무제한적 노동 공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노동 공급이 임금 탄력성이 거의 무한대까지 올라간다 이 말이지, 그지? 이 말은 즉슨 뭐냐면요, 일할 사람이 겁나 많다는 겁니다. 그지? 자, 임금 두 개네, 그지? 임금하고 상관없이 노동 공급이 무제한적으로 공급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산업화 초기에는요, 공장이 별로 없잖아. 그지? 산업 초 인재 초기니까. 공장 별로 없고요. 사장님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몇 명 없어요. 몇 명 없으니까 이거 되냐? 이 노동에 대한 수요는 별로 없단 말이야. 수요는 별로 없는데 일할 사람 많은 거야. 공급, 수요, 노동 공급은 겁나게 많은 겁니다.
그지? 그럼 얘네들이 이제 수요자 입장에서는 얘 공급을 골라 잡을 수 있는 거죠. 그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제한 노동공급 시장에서는 누가 우선이냐? 사장이 우선이라 이 말입니다. 사장이 노동자들이 이렇게 쭉 봤을 때 노동자들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너 맞는 거예요. 그럼 이 중에 골라 잡아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중에 좀 힘듭니다 하는 친구들은 그냥 바로 잘라보고 다른 친구들 뽑으면 돼요. 니 말고도 일할 사람 많다 이러면서. 그러면 이 노동자들이 어떻게 되냐? 비인간적인 근로 환경에 놓일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그지? 그리고 노동력이 손실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을 하나를 완전 노예처럼 부려먹잖아요. 부려먹으면은 이게 사람들이 노동력이 양질의 노동력이 이게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힘들었을 거 아니야. 지쳐 있고, 그지? 그래서 양질의 노동력을 이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노동력 손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지? 그러면 이게 사장님 입장에서는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돈 많이 버니까, 그지? 그런데 이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이 양질의 노동력이 자꾸 손실이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손해라 이 말이지, 그렇지? 그래서 이 애덤 스미스는요, 애덤 스미스, 그지? 발음 잘한다. th가 애덤 스미스, 그지? 애덤 스미스, 애덤 스미스는요, 자 노동시장론을 가지고 와요. 노동시장을 가지고 와서 요걸 한번 해결해 보려고 그래. 그지? 이런 비인간적인 근로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결하고 노동력 손실 같은 거 해결해가지고 양질의 노동력을 한번 재생산해보자. 그러니까 조금 근로자의 어떤 이런 처우를 좀 개선해보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애덤 스미스는요, 그지? 자, 애덤 스미스는요, 적극적 자유방임 정책을 펼쳐요. 우리가 일단 일반적으로 이제 애덤 스미스라고 하면요, 이게 자유방임이잖아요. 그지? 보이지 않는 손이죠, 그죠? 자, 보이지 않는 손인데 이 보이지 않는 손이 그냥 야 너네 알아서 해 이게 아닙니다, 그지? 너네 알아서 해 이게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면 너네 알아서 해라 하면 끝내는 거잖아. 너네 뭐 짜들어 뭐 너네끼리 뭐 치고받고 싸우든 뭐 상관없다. 뭐 그 국가는 그냥 팔짱 끼고 보기만 보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지. 적극적이라는 거지. 왜? 소극적이랑 반대입니다. 자, 뭔 만들어주라. 공정한 질서는 만들어주고 이제 너네들끼리 쪼들어 뭐 경쟁을 하든지 뭘 하든지 자유방임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정한 질서는 반드시 맞춰줘야 되지. 그러니까 너무 사장님한테 너무 유리하게 만들어져 버리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정하게 완전한 경쟁을 확립하고 난 다음에 자유방임을 좀 해주라 이런 뜻이거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공정하게 경쟁을 확립하는 방법은 뭐냐? 독점을 일단 철폐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어떤 교섭력을 비슷하게 동등하게 만들어줘야지 서로 경쟁이 돼서 어느 정도 이제 건강한 그런 이제 자본주의 사회가 된다는 거겠죠, 그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게요. 자, 애덤 스미스는요, 교섭의 비대등성을 먼저 얘기합니다. 자, 교섭의 비대등성이 뭐냐면은 노사 간에, 그러니까 노동자랑 사회자란다. 사용자 간의 교섭에 일단 비대등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장님이 나한테 월급을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비대등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지? 그래서 근데 이런 비대등성을 어떻게 좀 해소를 할 거냐 이 말입니다. 왜냐면 이 비대등성을 해소를 뭐 하면요, 노동자는 계속 처우가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해결하려고 보니까 이게 한계가 있어요. 노동시장이 원래 경쟁력 시장 자체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시장 자체가 되기가 어렵다. 왜? 국본에서 보면요, 기본적으로 수요자 한 명의 공급자 한 명의 쌍방 독점적 시장이 되기 쉽기 때문에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봐, 사장님 1이고 노동자 1이에요. 그럼 너네가 노동자가 생각했을 때 사장님하고 1대1 해가 싸워가 이길 수 있습니까? 몰라, 권투치치 하면 이길 수 있겠지. 뭐 다른 걸로 해서 이길 수 있겠지. 근데 이게 그 경제적으로, 그지? 이길 수 있습니까? 내 돈 주는 사람인데, 그지? 못 이겨요. 기본적으로 못 이깁니다. 그래서 요럴 때는 이제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노동자의 어떤 처우가 개선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100번 양보해가지고 그러면 뭐 노동자 모여보자. 모이면 한 100명 모였다. 자, 그 다음에 사장님 한 3명 정도 돼요. 그러면 3대 100을 한번 싸워보자. 그지? 얘들이 집단 린치가 하고 학교 폭력 멈춰. 아무튼 이러면 안 돼. 이건 아니지, 그지? 자, 어쨌든 이게 사장님 3명하고 노동자 100명하고 붙어요. 물리적으로 붙는 게 아니고, 그지? 이게 이제 힘겨루기를 했을 때 누가 더 유리하다는 겁니까? 사장이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왜? 이 노동자 100명 단결 자체가 어렵습니다. 단결, 그지? 100명이 모여가지고 한 목소리가 내기가 정말 힘들어요. 왜?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무제한적 노동공급 시장에서는 얘가 갑입니다. 얘네들 말 안 들으면 잘라내면 돼요. 잘라내면 얘가 슬슬 얘 눈치를 보겠지. 그래서 안 돼요, 단결이잖아요. 이 100명 중에 얘한테 잘 보이려고 아부하고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서 한 10명 정도만 뿌락지 좀 심어놓으면은
자연스럽게 갈라치게 되면서 이게 딱 이렇게 와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결하기 되게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지? 자, 노동자 단결 자체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노사 간 교섭이 구조상 비대등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노동 조건이 계속 열악해지는 거죠. 그지? 노동 시장이 완전 이런 경쟁적인 시장이 아니고 얘한테 커진단 말이에요. 얘한테 유리해진다 이 말이야. 완전한 경쟁 시장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사장님이 마음대로 한다는 이 말입니다. 노동 조건이 항상 열악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앨런 스미스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요 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좀 해주자 이거예요. 국가에서 노조 만들어줘 노조 그지 노조 만들어가지고 국가에서 이제 보장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노조를 딱 만들어주면 얘랑 어느 정도 동등하게 협상을 할 수가 있겠지. 동등한 위치에서 그지. 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노동자를 단결해가지고 시장에 그럼 이렇게 되면 얘네들이 이제 동등하게 되면 언제든 이제 경쟁이라는 게 좀 발생을 하겠죠. 그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요거는 산업화 초기에는 이런 걸 해준다. 산업화 후기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지? 그 이유는 그 뒤에 나와요. 자, 산업화 초기 단계에는 네 밑에 나오지만은 노동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노동법 안에 뭐 노동조합도 있고 하겠지, 그지?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그지? 뭐 이런 것들 이제 양질 노동력을 확보하고 노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단결도 시켜주고 하는 이런 노동법이 이건 되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지? 이게 산업화 후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더 이상 이제 노동법이 이제 이런 역할 안 하겠지, 그지? 이런 역할 안 하고 뭐 다른 역할 하겠죠. 그걸 좀 하겠습니다. 자, 교섭의 비대응성 해도 두 번째. 자, 요거는요 산업화 이제 후기입니다. 자, 일단 산업화 초기부터 볼게요. 산업화 초기에 무제한적 노동 공급에서는요, 노동자 단결로도 완전 해결하기 가 어렵습니다. 사실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노동조합 해가지고 그냥 해래, 자 노조 만들어줄게. 이게 단결해래 해도 아무래도 이 산업화 초기 무제한적 노동 공급 시장에서 아무래도 사장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지? 그래서 완전 해결은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지? 왜? 아까 얘기했죠. 그지? 산업 초기 무제한적 노동 공급에서는 노동력이 과잉이 되기 때문에 이게 구직난에 처한다고 구직난에. 그러니까 이게 임금이 최저생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현 사장보다 올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장을 대등해질 수 없다는 거지. 계속 밑에서 빌빌 기는 겁니다. 그냥 노예처럼. 그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아무리 노동자를 단결시켜줘도. 그지? 그렇게 해서 필요한 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게 노조라든지 노동법이죠. 그지? 노동법에서는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양질 노동력.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게 사람을 완전 노동 조건 열악한 데서 막 굴리면은 이 노동력이 자꾸 이렇게 손실이 오잖아. 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노동법이라든지 어떤 노조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산업화 초기엔 필요하다는 거야. 근데 산업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은 얘가 이제 더 이상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경제가 성장하잖아요. 산업화 발달하면서, 그지? 대량 생산, 유통, 소비 어떤 이 구도를 딱 이제 정해놓고 이제 계속 가는 거야. 이제 계속 가가지고 이제 발전을 하잖아요. 발전하면은 뭐가 생기냐면 노동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돼요. 자, 노동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이제 다시 말해서 국가의 그러니까 이 우리 시장에 사장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사장 아프니까 사장이다 알아요. 요새 저기 사장 되게 많죠. 사장 공장도 많고요. 사장도 많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일할 곳은 많아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문 밖에 나가가지고요. 조금 한 몇 블록만 건너가도 사장님 겁나 많습니다. 그지? 카페 사장님, 편의점 사장님, 뭐 저기 옷가게 사장님, 뭐 저기 김밥집 사장님, PC방 사장님, 뭐 등등등등등 있죠, 그지? 파리바게트 사장님, 그지? 사장님이 겁나 많습니다. 그냥 겁나 많고 공장도 겁나 많아지는 거지, 그지? 이 산업화가 발전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노동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가 돼요. 그러면은 노동 수요가 확대가 돼 보니까 사장도 많아지잖아. 그럼 얘네들끼리 경쟁을 하겠지, 그지?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구인난이 생깁니다. 이제 구직난이 아니고 그 노동자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 중에 양질 노동자들을 어떻게든 사장이 스카우팅 해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사장이 어느 정도 조금 좀 이게 지위가 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 자, 그렇게 돼버리면요, 노동법이 더 이상 노동력,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는 그런, 그리고 생존권 어떤 보장하는 그런 이제 노동법의 기능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기능하겠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필요 없는 겁니다. 그지? 왜? 알아서 노동자의 지위가 올라가거든요, 지금 계속. 그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긴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제한적 노동 공급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노동 공급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지? 무제한적으로 계속 노동이 공급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좀 제한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 구하기 힘들어지는 거지, 그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노동 시장이 변화가 되면 생산에 비해 가지고 노동 공급이 그냥 공급이 제한적이다. 결국은 구인 경쟁이 된다는 거예요. 그지? 공급이 제한. 그러니까 원래는 수요가 조금밖에 없고 공급이 겁나 많았잖아. 근데 지금은 어떻다는 거야? 노동 공급이 좀 제한적이 되고 수요가 좀 많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비슷비슷해지겠지, 그지? 그래서 사용자한테 이게 유리하지만 않는다는 거지. 그지? 그러면 노사 간의 교섭력이 당연히 대등해지고요. 그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요, 여러분 저기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 그 조금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대기업으로 이직 많이 하죠. 이런 것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니 말고도 일할 사람 많아가 아니고요. 이제는 그 사람들 잡아야 된다는 거야. 그지? 저 이직할래요. 저 다른 기업으로 이직할래요. 하면 사장이 잡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걔가 엄청나게 이제 조금 뛰어난 인재라면은 잡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지? 이제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 건설 현장에 우리나라 노동자들 잘 없다 하죠. 그지?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다 하지. 왜냐면 그런 것도 그런 거예요. 지금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내 편의점 가잖아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있잖아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오늘 당장 그만둔다. 내일 저기 안 나온다 하면은 이 구하기 힘들다 이 말입니다. 니 아니라도 일할 사람 많다가 안 돼요 이제는. 그지? 근데 옛날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1970년대, 80년대 산업화가 이제 이루어지면 산업화 초기에는 이렇단 말이야. 무제한적 시장 공급이기 때문에 니 말고도 할 사람 많아 이 새끼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 저 제발 좀 쉬게 해주세요 하면은 꺼져 니 말고도 일할 사람 많아 이런 마인드가 됐다면 지금 그런 마인드로 가면 좀 망한다는 겁니다. 그지? 그런 마인드로 여러분 사장하지 마세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치킨집 사장을 했다. 치킨집 사장을 하는데 내 직원이 되게 닭을 잘 튀겼는데 와 겁나 잘 튀겨가 지금 며칠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 친구가 내한테 월급 임금을 올려달라 그래. 그럼 나는 이제 올려줘야 돼요. 잘하면. 근데 안 한다고. 그지? 그 돈 아끼려고. 니 말고도 일할 사람 많다. 저리 꺼져라. 니 말고도 사람 구할 사람 많다. 이렇게 보면 어떡합니까? 진짜 그만둡니다. 진짜 그만두면 이제 그 후임자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지. 그지? 맞죠? 그리고 이제 기업들 중에 이제 약간 마인드가 이제 옛날 마인드가 좀 옳지 못한 마인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화 초기 어떤 그런 옛날적인 구시대적인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이 직원들을 부려먹으면서 뭐 직원들이 좀 이렇게 불만 가지면은 니 아니라도 일할 사람 많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조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데로 이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인재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지? 뭐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은 어떤 기업 중에 이게 이제 이 저기 커뮤니티 있습니다. 이제 구직구이 아무튼 저기 직장인 커뮤니티인 것 같아요. 익명 커뮤니티인데 거기 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 사람이 정말 일을 잘한대요. 일을 겁나 잘해가지고 어떤 그 회사에서 어떤 자기가 이제 뭐 이렇게 프로그래밍 겁나 잘한대. 겁나 잘해가지고 이런 어떤 시스템 만들었어. 만들고 이제 자기 아니면 안 들어와게끔 그렇게 열심히 한 거야. 열심히 하고 그 주변에 막 저기 인맥이 이제 성격도 좋아요 이 사람이. 성격도 좋아서 이 사람 저 사람 이게 막 이렇게 협력업체들 막 인맥도 막 만들어 놓고 이래가지고 회사 잘 굴리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얘가 지금 열심히 하니까 회사 매출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장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저 이제 열심히 일했으니까 월급 좀 주십시오. 이 사장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니 말고도 새끼야 일할 사람 많다 저리 꺼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이 여기 하드에 있는 프로그램을 지워요. 그리고 이거를 외장하드 자기도 옮겨서 여기에 인맥 있는 사람들 다 끌고 가지고 새로 회사 차립니다. 아니면은 다른 회사로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해버려요. 그럼 이 회사 어떻게 되나? 망한다는 겁니다. 옛날처럼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니 말고도 일할 사람 많다가 아닙니다. 구인 경쟁이 되는 거지 지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심지어는요 경기가 엄청나게 상승해버리면요 노동자가 우위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노동자 좀 우위가 되는 겁니다. 이게 노동자가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이제는. 사장 위에서 큰 소리 치는 거야. 그지? 그렇게 보면 왜? 내 아니면 일할 사람이 없거든. 그치? 그렇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SNL에 보면요 SNL 셀루레이나 그지? 보면 안 돼요. 19세라서 보지 마세요. 아무튼 근데 거기 나온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기 아르바이트생이 사장님 면접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냥 그런 이제 코너가 있는데 그 코너 보면 딱 우리 미래의 어떤 모습이 아닐까. 그지? 그래서 경기가 상승하면 오히려 노동자가 우위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지? 됐고요. 자, 교섭력이 대등해진다. 자, 노사가 교섭력이 대등해지면 당연히 이 노동자의 어떤 지위가 올라가겠지, 그지? 그러면 이제 경쟁이 이제 공정한 경쟁이 되는 거예요. 사장도 사장끼리 경쟁하고 근로자도 근로자끼리 경쟁하고 이제 서로 간에도 경쟁이 기능한다는 거죠, 그지? 완전 이제 공정하게, 그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국어선생님 미안합니다. 이런 단어 써서 쇼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지? 임금 쇼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요? 내가 노동 생산성이 좋아요. 그러니까 노동의 생산에 대한 노동의 기여분이니까 내가 얼마큼 일을 잘하냐, 생산에 기여하냐 이 말이잖아, 그지? 그래서 일을 잘하냐, 노동 생산이 일이 잘하냐, 일을 얼마큼 잘하냐 이런 뜻이거든. 일을 잘하면요 임금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지? 거기 따라온다는 거야. 만약 이거 임금 안 따라주면 단대로 이직하면 되거든.
그지? 그래서 이런 임금 및 노동 생산성에 접근하는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럼 결국 뭐야? 이 산업화의 성과가 노동자들한테 이제 공정하게 분배가 되겠죠. 그리고 근로 조건이 개선되겠지. 그래서 결국에는 뭐다? 결국에는 산업화 후기가 되면 자연적으로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노동자 수요가 늘어나고 노동자의 공급이 조금 줄어들면서 이게 어느 정도 노사 간의 이 교섭력의 어떤 대등성이 생긴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된다. 그렇게 보는 게 애덤 스미스의 생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풀고 끝낼게요. 자, 가하 부분이죠. 자, 노동조합의 역할 뭐요? 노동조합의 역할은 뭡니까? 산업화 초기에 지금 노동자들이 힘을 못 쓰고 있잖아. 그러니까 단결을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단결을 해가지고 교섭상 지위를 대등하게 만들어준다. 답은 5번이죠. 그죠? 교섭상 지위를 높여준다는 것이 단결로. 그지? 그래서 구조의 비즈니스 해줘야하기 때문에 이게 노동조합의 중요하다는 거죠. 5번 맞고요. 자, 노동조합 자유방위 정치 성공을 목표라는 거 없으면 아닙니다. 그런 얘기 없어요. 노동자 간에 경쟁한다는 얘기 없습니다. 그리고 노동의 공급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 없습니다. 그리고 산업화 다른 집단과의 경쟁한다는 얘기 없습니다. XXXXX 답은 5번. 쉽죠. So easy. 자, 그 다음 넘어가세요. 1번. 자,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노동법이 추구하는 목적이 달라지는데 아까 얘기했죠. 산업화가 진전되면요. 원래 노동법은 노동자의 어떤 지위를 보호하고, 그지? 생존권을 보호하고, 뭐, 이게 양질의 노동력을 어떤 지키기 위해서 필요했는데, 산업화 쪽에 이제 산업화 후기가 되면 그게 더 이상 필요 없잖아, 그지? 그래서 뭐 아마 다른 목적이 될 거예요. 뭐라고 드러나 있진 않지만은, 그지? 그래서 1번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산업화 초기 노동시장 무제한적 노동공급 맞죠? 그지? 맞고요. 자, 그다음 속이니까. 자, 그다음 경기 상승. 자, 이거 조심합니다. 경기 상승 인해서 노동이 부족한 시기에는 노동상의 고성이 비대해서 해결되는 것 같지 않지? 그럴 듯하죠. 그럴 듯한데 아까 전에 조금 얘기했는 게 그 경기가 완전 상승해 버리면 오히려 누가 올라간다 했습니까? 그럼 노동자들이 더 올라간다 그랬지. 그지? 그럼 이건 뭐야? 약간 좋은 의미의 비대등성이지. 다시 발생하죠. 그지? 사정보다 노동자가 훨씬 더 올라가는 그런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지? 그러면 이 비대등성이 다시 발생하는 거죠. 근데 비대등성을 하면 조금 이제 노동자한테 좋은 비대등성이죠. 그지? 그래서 3번 엄밀히 말하면 틀렸습니다. 그지? 문제를 조금 약간 이상하게 만들어놨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 3번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지? 자, 좀 어렵네요. 자, 애덤 스미스는 경쟁 시장 조건 선입을 전제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인 자유방임주의 그지? 경쟁적 요건 만들어주자 이 말이지.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주고 적극적으로 자유방임하자. 그지? 자, 임금 상승 정도에 비해서 노동 공급량의 상승 정도가 적은 경우, 그러니까 이건 분자 아까 그거 노동 공급의 임금 탄력성 거기 얘기를 하면은 임금의 상승 정도 요 분모죠, 분모. 그지? 분모고 요건 분자죠. 그지? 요 적으면 분자가 적어지면 뭐야? 임금 탄력성이 비탄력성 맞죠, 그죠? 조금만 올라가는 거니까, 그지? 아까 얘기했습니다. 맨 처음에, 그지? 5번 맞네요. 자, 3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억은 무제한적 노동공급이 산업화 초기엔 그렇다. 그지? 제한적 노동공급은 경제 성장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그 노동 수요가 올라가고 노동 공급이 좀 비슷비슷해진다는 거고, 무제한적 노동 공급 같은 경우에는 노동 수요는 이만큼밖에 없는데 노동 공급이 겁나 많다. 뭐 그런 경우에 그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동 공급의 임금 탄력성 같은 경우에는 임금이 조금만 올라가도 노동 공급이 겁나 올라가는 겁니다. 그지? 그러니까 노동 공급이 겁나 올라간다는 거는 이거지. 기억입니다. 기억. 그지? 1번이네. 답. 수능에서 1번 답이면 체크하고 넘어가세요. 자, 기억과 달리 니은에서는 노사 교섭능이 비대응성 발생한 건 요거지 기억이잖아. 그냥 틀렸습니다. 그냥 기억과 달리 니은에서 되겠죠. X. 그 다음에 임금 상승에 의해서 생산과 효율이 개선된 상태는 요 제한적 노동공급이잖아. 그냥 그래서 니은과 달리가 틀릴 거예요. 이 기억 아닙니다. 니은입니다. 니은. 자, 니은에서는 기억에 비해 노동자들 구직 경쟁이 상황자의 구직 경쟁이 심하는데 구직 경쟁은 요거고요. 구인 경쟁은 요겁니다. 그지? 자, 구직 경쟁. 그지? 구직 경쟁이니까 기억이죠. 기억에 비해가. 기억에서는. 자, 그 다음에 기억에서는 니은과 마찬가지 임금 상승에 의해서 노동자 사이에 불평등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했는데, 노동자 사이에 불평등이라는 얘기가 여기 없습니다. 그지?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XX 답은 1번입니다. 쉽죠?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기네. 뭐 많노? 빨리 볼게요. 자, 가에 보면요. 이런 얘기겠지. 자, 5센트짜리 이제 일자리가 있단 말이야. 근데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2.5센트만 주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빡쳐가지고, 그지? 파업을 해버립니다. 파업을 해버리니까 다시 5센트로 올려준 거예요. 그지? 자, 무제한적 노동공급 시장이고요. 그지?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임금을 막 깎으려고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노동자가 단결하니까 임금을 다시 쓱 올리죠. 그지? 그래서 조금 효과가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 같은 경우에는요, 제한적 노동공급에서는 이제 뭐냐면 구인 경쟁. 그지? 이 사장님끼리 또 경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제한적 노동공급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겁니다. 그지? 그렇게 되면은 노동자 단계는 굳이 필요 없다는 거죠. 왜냐면 사장님이 알아서 구인 경쟁을 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그거예요. 제한적 노동공급이란 말이지. 그지? 노동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노동 공급은 어느 정도 적당히 있고 하면 이제 구인 경쟁이 생긴단 말이야, 그지? 근데 사장님도 경쟁해야 된다, 이래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따로 노동자 단결이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 문제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야 이거 무제한적 노동 공급이잖아, 그지? 노동 공급이 겁나게 올라가니까, 그지? 임금을 낮추려고 해요. 그러니까 노사 간의 교섭장 지위가 차이가 발생을 하죠, 그지? 과잉 노동력 때문에, 그지? 무제한적 노동. 자, 그 다음에 노동자들 팍 단결 탁 해보니까 효과가 있지, 그지? 임금을 올립니다. 그지? 자, 그 점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동자 단결이 효과가 있다. 자, 이번 맞고요. 이거 주죠. 넌 단결하니까 5% 다시 올려주잖아, 그지? 자, 나에서는 전년의 고용보다 1위만 제공되지. 이건 이제 노동에 대한 수요가 올라간다는 거지. 이제 수요가 올라가면은 뭐 단결 필요 굳이 없습니다. 왜? 수요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지? 노동 수요가 확대되면은 사장님들끼리 이제 서로 구인 경쟁을 한다 이 말이야, 그지? 맞죠? 수요가 올라가고 공급은 그대로면, 그지? 노동 조건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동 수요 확대가, 그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근로자에 대한 지위가 올라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나에서는 고용주들 사이에 경쟁이 일어난다. 이거 맞지? 그지? 경쟁이 일어나면 고용주의 단계에 자발적으로 붕괴된다는 것을 통해 고용주의 단계는 지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필요하지 않다. 이 말이 자체가 조금 이상하죠, 그지? 진짜 답이라면 이거예요.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해버리면은 사장들끼리 경쟁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지? 단결이 약해지고 그렇게 돼서 노사 간의 교섭력이 대등해질 수 있다. 요게 정답이지. 요거는 4번이랑 5번을 비교해 보세요. 그지? 자연스럽게 고용주의 단결이 지속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자발적 분기되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지? 고용주들의 단결이 지속되지 못하는 게 원래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결이 분기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X. 그지? 뭐냐?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해버리면은 사장들끼리 경쟁이 이루어지기, 구인 경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노동자들의 어떤 이 지위가 조금 올라간다, 그지? 그렇기 때문에 굳이 노동자 단결이 필요 없다, 그지? 고용자의 단결이 약해지니까 대등해진다. 자, 그래서 5번 맞고 4번 틀려, 그지? 그렇게 보면 돼. 4번. 자, 마지막. 자, 태도나 관점이 드러나는 거지. 여기 보면 그러한 이는 태도가 견해에 잘 드러난다는 거지. 태도나 어떤 관점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럼 태도 나타나는 게 여기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없어서 제일 비슷한 걸 찾아야 돼요. 구슬픈 감정이 드러난다. 감정, 태도 좀 비슷하잖아요, 그지? 그래서 태도나 감정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게 드러난다. 감정의 태도, 마음속 속마음이 드러난다. 그렇게 보면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거는 좀 많이 멀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1번하고 3번은요. 약을 먹었더니 효과가 나타난다. 이건 뭐 마음이 드러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현상. 약을 먹었더니 갑자기 현상이 드러나는 거야, 그지? 그리고 건강 관련 그의 몸 그 결과가 건강 관리하니까 몸에 갑자기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지? 나타나는 거죠. 현상이 나타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2번하고 5번은요. 동네에 출현하는 거고요. 이것도 나무들이 출현하는 겁니다. 눈에 딱 띄는 거예요. 출현한 거예요. 두둥 등장, 이거야, 그지? 나타나면 출현. 두둥 등장. 나무들 두둥 등장, 이거지, 그지? 그래서 요거는 요거랑 관련 없습니다. 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 과학기술 10번 할 건데요. 되게 중요한 질문이 나와요. 반도체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요새 핫하죠, 그죠? 반도체. 새롭게 AI가 이게 이제 완전 붐이 일어나면서 반도체도 이제 새롭게 이제 산업 구조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아주 이 반도체에 대한 얘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많이 밀고 있고요. 국가 차원에서 많이 밀고 있고, 왜냐하면 국가의 존폐가 달린 그런 문제거든,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 반도체로 유명한 기업들 있죠, 그죠? 우리 사장님들, 이제 대기업 사장님들이죠. 몇 개 기업들 있죠.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지? 그래서 아주 시의성이 아주 있는 그런 지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 되게 중요한 지문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